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꽂혀 있는 바늘 같은 모양의 주름이 있어요. 얼굴에 세로주름이 이렇게 쫙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관상학에서는 현침문이라고 해요. 현침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침문은 어느 부위에 있는 주름이냐면요. 바로 이마와 이마 사이에,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부분을 우리는 인당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명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인당 명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그렇게 목숨명자를 붙여서 목숨에 궁 같은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인당 부위, 명궁 부위를 볼 때는요, 아주 평평하고 윤기가 흐르고 밝은 색깔 있죠. 깨끗한 이미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모든 길한 조건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우리 그 시기로 봤을 때는요, 나이, 그러니까 얼굴의 관상학의 나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28세로 봅니다. 28세의 나이에 대부분 관직에 오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튼실하고 맑고 깨끗한 분들은 이 나이에 이미 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31살, 32살 이런 부분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눈이 30대, 뭐 30대 후반, 이 부분이 코 부분이 이렇게 해서 40대 말까지 이렇게 돼요. 이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네요. 제 조카가 미용을 하는데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렇게 노안 분장을 해줬어요. 너무나 고맙다. 그죠? 이 자료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굴이 흉하면 안 되니까 지우고 갈게요. 또. 자, 웬만하면 낙서를 하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인당이 이 부분이란 건 아셨죠? 이 부분에는 검은 반점이나 사마귀 등 흉터가 없어야만 해요. 또 작은 주름에서 큰 주름까지 많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나이를 들거나 그죠?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중에 이 부분이 맑고 깨끗한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죠? 그리고 길쭉하게 세로주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인상 먼저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가까이, 눈 가까이 놓고 보면 요 미간 사이에 주름,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미간 사이에 주름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도 이런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관상학자들은요, 이것을 악업에 대한 징표, 그러니까 좋은 것이가처럼 재증표라고까지 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본다면, 이 동영상을 본다면 책 하나를 보더라도, 인터넷 하나를 보더라도, 컴퓨터 화면 하나를 보더라도 인상 쓰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관상이 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찡그린 얼굴을 바로 펴주면 주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상을 처음 볼 때 최근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어느 미국 대학에서 조사를 했대요.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딱 어디를 보느냐? 먼저 가슴을 본대요.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전체를 훑어서 본대요. 그런데 관상을 볼 때는 누구나 다 눈을 보는데 눈을 직접 응시하지 못하고 눈빛을 바로 보지 못하고 먼저 눈과 눈 사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상을 보는 맥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이 부분이 밝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밝고 투명한 사람, 성공할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인당을 잘 보면요. 시험운, 합격운, 명예운, 문서운 뿐만이 아니고 성격, 재물, 배우자 이런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도대체 원리가 무엇일까? 라고 찾아보았더니요. 자, 우리에게는 요 부분에, 요게 네 부분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눈이 있고요. 이렇게 코가 있고요. 입이 너무하다, 그죠? 입이 있는데, 이렇게 이 네 축지엽을 한번 봤을 때, 요 부분에, 요 부분이죠. 요렇게 부분에, 바로 아몬드 땅콩 모양의 우리가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편도체. 저도 원래 그림 잘 그려요. 근데 이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편도체라는 복숭아 도자를 쓴 복숭아 씨앗같이 생긴 모양의 편도체라고 있대요. 이 편도체가 신경계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편도체는 10개 이상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중심핵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우리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정서적 표현의 기능이래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왜 그런 원리가 일어났는지. 정서적 표현이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쪼그라든 느낌? 다친 느낌? 그럴 때 시신경이 좁아지면서 이 부분이 인상이 써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눈썹과 눈썹, 미간 사이에 이 부분이 인상을 쓰게 되는 거죠. 왜? 이 부분이 그만큼 자극을 받고 있으니까. 쥐에게 실험을 했대요. 이 편도체를 쥐에게 망가뜨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가 겁을 상실하고 고양이를 물더래요. 아니면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더래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극단성의 기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책을 볼 때 인상을 쓰고 본다던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기계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있을 때 인상을 쓰고 볼 때 그렇게 볼 거면 잠깐 중요한 것만 보고 빨리 눈을 돌려서 하늘을 본다던가 먼 그 나무를 바라본다던가 자연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금은 요 편도체가 극단적으로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요게 손상받고 있다면 정서와 관련된 기억, 정서적인 학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공포스러워지고 있는 악조건에 놓이게 된 거죠. 이 편도체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극단적으로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런 편도체가 완전히 쪼그러드는 상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가 지금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도체는 건강하십니까? 저도 잘 안 돼서 요즘에 컴퓨터 너무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름살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눈 밑에 자고 일어났는데 세로 주름이 어느 날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근데 아주 살짝밖에 안 나서 화장으로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정말 가정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극단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힘든 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극복할 때쯤 이 주름이 저절로 정말 제가 노력은 했겠죠. 그죠? 웃으려고도 노력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주름을 지워갔습니다. 지금은 이 깊어진 주름마저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천운이 동반하는 하늘의 운이 동반하는 그런 관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주세요.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은 사람 이 여자 생각나나요? 개그맨이었는데 순학질 여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붙여서 저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눈썹과 눈썹이 좁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주 속이 옹졸하고 그죠? 모든 일에 장애가 있고 성격이 극단적이고 이런 성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여유로운 느낌, 넉넉한 느낌, 너그러운 느낌, 이런 좋은 운을 갖게 됩니다. 형제운도 좋고 눈썹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형제운도 좋고 어떤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한번 볼게요. 복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아, 예쁘다,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복이 들어올 때는 코에서 한번 받고 어디를 통해서? 눈과 눈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한번 받고 입에서 한번 받고 턱에서 한번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이 길을 통해서 오는 복의 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의 길이 이렇게 좁거나 막혀 있으면 복이 그만큼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자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명예운도 있고 관직운, 관성운 여러 가지 복록운이 담겨 있는데 여자의 경우는 복이 이게 인당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너무 넓고 또 이 부분이 산근이거든요. 이 부분 산근까지 아주 낮으면 우여곡절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없고 해프고 너무 좁아도 문제였는데 너무 넓어도 문제가 되는 너무 해픈 또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산근까지 약하면 지혜마저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눈썹을 그릴 때 적당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눈썹 앞머리, 앞니 여기까지는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 납작해서 넓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수술할 때 조심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요거 먼저 얘기해 드리려고 했어요. 아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얼굴에서 보면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가운데 부분이 쩍 갈라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이 지나오는 길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 중앙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앙 통로 부분이 쩍 갈라져 있으니까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함몰되어서 골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부분이 쩍 갈라짐으로써 인생이 반이 어려운 말로 나쁜 말로인가 절단나는 이런 현상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어찌됐든 생명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모든 우환이 겹치는 시점? 이런 시점에 이렇게 깊은 골이 생깁니다. 여기서 단순히 주름 하나가 이렇게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너무한가요? 다시 볼까요? 이런 부분처럼 줄이 하나 생긴 경우랑 좀 다르게 얼굴 윤곽 전체가 푹 들어간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구나 라고 느껴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한 분들은 이런 부분을 징벌의 징조라고까지 표시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할 시기가 맞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사례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고위급의 국회의원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 부분에만 주름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마 요 부분에 움푹 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주름이 아니죠. 이렇게 격이 지면서 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 이 부분 마사지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의원님이 이렇게 남들 앞에 관상이 안 좋으면 되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사지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1년 만에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살을 하신 거였어요.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시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살아보려고 애는 쓰셨으나 더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셔서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의 비운의 슬픔을 간직한 그분이십니다. 그분 누군지 아시죠? 그분의 관상도 한번 보세요. 이 현침살이 양쪽에 이렇게 깊이 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무늬로 깊지 않고 살짝 쫙 가 있는 경우는 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시험 너무 많이 본 학자들, 그리고 공부 정말 많이 한 학자들은 실제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얼굴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 있어요. 팔자 주름으로요. 기운이 이렇게 세게 되는 건데 앉아서 너무 공부만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더 즐겁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길이의 파국이 없는 이렇게 지글지글하지 않은 그런 주름을 가졌다면 맑은 주름이라면 좀 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마 주름과 얘가 쫙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이루는 형태가 있어요. 십자가를 이루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자, 내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줄로 두 줄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한 줄의 현침살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마의 주름과 현침살이 하나로 합쳐지는 십자 문양의 주름살인데 이때가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대부분 집안의 이 기둥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부모 자식 사이, 부모 형제 사이, 생사, 고락 이런 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파산의 지경도 함께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게 막 지그재그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런 주름이 있죠. 이런 주름. 이렇게 내천자 모양의 주름이라던가 이분은 그래도 이마에 천지인 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나름 아주 굉장히 훌륭한 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까지 다 나오시고 사업적으로도 명예운도 가졌던 분인데 60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을 때는요. 이마도 넓고 이 부분에 눈썹도 되게 반듯하셨었고요. 넓었었고요. 명예운도 있었고요. 아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그 종로 큰 건물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로도 살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말년되면서 좀 망할 시점에 그 사업체가 다 망할 시점에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사지 크림 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았던 관상 중에서는 이렇게 인당이 깨끗한 분 요즘에 만나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조금 잘 아는 그런 분이세요. 학자시고요. 목회 활동도 하시는 그런 학자십니다. 눈도 너무 맑고 예쁘신데 인당이 저렇게 맑고 깨끗한 면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형제운은 좀 부족하겠지만 관직운, 성공운은 곧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들으면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매일 나쁜 얘기만 안 하고 좋은 인상의 인당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자체는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건강해야 하고 건강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성공한 내 인생을 구축했을 때 내가 남도 돕고 나 자신도 구축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복을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더 성공한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아닌, 과욕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꿈을 이루는 디딤돌을 찾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여행, 오늘의 주제는요, 현침문이었습니다. 미간과 미간 사이에 또는 얼굴에 세로주름으로 쭉 내리 꽂혀진 바늘 같은 것이 꽂혀진 듯한 느낌의 현침문. 이걸 지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절로 주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면 얼굴에 주름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속 답답한 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제가 운명을 여는 지혜를 함께 펼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